그 x랑 y라는 집합이 있을 때 이렇게 곱하기 기호로 연결해주면 이 의미가 x라는 원소 집합에서 원소 한 개를 뽑아오고 y라는 집합에서 원소 한 개를 뽑아와서 순서상으로 연결한 거를 곱집합이라고 하는데 지금 아래 보시는 이 R이 그 실수 집합인 건 다들 아시나요? 네. 이런 건 그냥 넘어갈게요, 앞으로. 실수 집합인데 그래서 실수 집합을 두 개를 곱기호를 이용해서 곱집합으로 나타내면은 우리가 평소에 하는 뭐 마이너스 1,1, 뭐 마이너스 1.1, 뭐 2.0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 곱집합 기호를 여러 개를 써서 나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세 개 쓰면은 우리가 뭐 3차원 위치를 나타낼 때 뭐 1,1, 뭐 마이너스 1,3, 뭐 7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기호가 되는데 이걸 확장해서 우리가 평소에 쓰는 지수처럼 이게 n개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기호를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Rn이라고 전했고 이렇게 n개의 그 R에서 n개의 원소를 뽑아와서 순서상으로 나열한 것이 Rn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Rn에 대해서 기본 연산들을 정의할 수 있는데 더하기 완산자는 그 각 원소를 더해서 원래 자리에 놔두고 그 스칼라벨은 그 각 원소에 대해서 그 스칼라벨을 각각 다 해주는 거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그 더셈과 스칼롭이 잘 정의돼서 벡터 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이 Rn은 그래서 이 Rn을 Rn 공간이라고 부르고 Rn의 원소를 n차원 벡터라고 부르려고 해요. 그리고 머신러닝 첫 단추 키우기라는 그 책에서는 그냥 볼드체로만 쓰는 것 같거든요. 이게 화살표를 써서 쓰는 기호를 거의 안 쓰는 것 같고 이 책에서는 그냥 이렇게 두꺼운 뭔가 글씨가 나왔다 한 벡터로 인식하시면 되고 이렇게 좀 얇다 이러면 그냥 숫자로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 연산에 있어서 내적이라는 게 있는데 그 x랑 y를 내적하면 각 원소를 곱한 다음에 쭉 다 더해주는 거. 그리고 노름은 x의 노름을 구할 때는 x랑 x를 내적해주고 루트를 씌워주는. 그래서 이 노름이 의미하는 거는 이 원소의 크기를 의미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여기까지 내용 모르는 게 있으신 분들이 있나요? 원래 이거 몰랐다. 그러니까 네. 알면 1번, 모르면 2번. 어, 어, 생각보다 모르는 분들이 많네요. 그럼 뒤쪽은 좀 천천히 할게요. 다음에 다변수 함수를 얘기하면은 우리가 평소에 그냥 고등학교 때 다뤘던 함수는 일변수 함수였어요. 그러니까 변수가 한 개고 거기에 대한 함수값이 한 개인 것이었잖아요. 근데 함수 f를 라는 거는 집합 x, 집합 y의 원소를 대응시킬 때 이렇게 쓰고 그 보내는 쪽을 집합 x를 정의역이라 하고 받는 쪽을 집합 y 공역이라고 해요. 근데 이 x는 집합에 한 개도 빠짐없이 y로 가야 하거든요. 정의역은 비어 있으면 안 되고 공역에 있는 원소는 꼭 다 있을 필요는 없어요. 다 함수값으로 있을 필요는 없고 이 중에 일부만 있어도 돼요. 그래서 그거를 fx라고 해서 f의 치역이라고 불러줘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다뤘던 거는 x가 실수 전체고 y가 실수 전체인 경우가 많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등차 수열은 1, 4, 7 이렇게 가는데 초항이 1이라고 하면은 그 정역이 자연수고 그 치역이 실수인 걸로 볼 수 있겠죠. 물론 이거를 자연수 집합으로 봐도 되는데 그냥 실수라고 할게요. 지금 교재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일반적인 함수가 이렇게 되는데 다변수 함수는 뭐냐면은 그냥 이 정의역 부분이 그냥 아까 배웠던 벡터로 바뀌는 게 끝이에요. 그냥 일변수 함수에서는 그냥 변수가 한 개였는데 그냥 변수가 여러 개로 늘어났고 이 자리에 벡터가 들어간다. 그리고 함수값은 여전히 그냥 실수 한 개다가 그냥 다변수 벡터 함수거든요. 혹시 다변수 함수인데 다변수 함수 지금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처음 들어봤다. 맞네요, 생각보다. 그럼 혹시 지금 내용이 이해가 안 가거나 하진 않으시죠? 아, 이해가 된다 1번, 이해가 안 된다 2번. 아, 네.
어차피 대부분의 계산은 컴퓨터가 할 거거든요. 그 패키지를 써서. 그래서 대충, 이런 개념이구나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별로 부담 안 가지셔도 되거든요. 출사 체크도 제가 되게 쉽게 냈고, 아마 끝날 때 답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퀴즈도 풀려고 했다 너무 풀 것 같으면 그냥 Q&A 시간에 들어와서 물어보면 제가 대부분 풀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산 같은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다변수 함수가 이런 거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변수 벡터 함수는 아까 정의역이 그 다변수고 치역이 그냥 공역이 그냥 실수였던 거를 다변수 함수라고 했는데 다변수 벡터 함수는 여전히 그냥 그 정의역은 다변수고 벡터고 그 다음에 치역도 이제는 벡터인 거예요. 그래서 보기처럼 그 fx, y, z가 x 플러스 2의 z승, y 2의 z승이라고 하면은 지금 정의역에 세 원소가 들어가니까 3변수 함수이고 그 다음에 치역으로 보니까 원소가 벡터네요. 함수값이 벡터니까 다변수 벡터 함수다. 라고 해서 그냥 계산하듯이 1, 2, 3을 집어넣으면은 뭐 1 플러스 2의 3승, 2의 3승 이렇게. 네. 이거는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아마 미분에서 다변수 벡터 함수가 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다룰게요. 다음에 행렬과 선형사상. 이것도 그 선형사상 부분은 거의 안 다룰 거고 행렬 계산 위주로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행렬 계산만 지금 조금 같이 해볼 거고 어, 선형사상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해 안 가면. 그리고 행렬은 아마 애매하면서 그 행렬 계산만 잘하실 수 있으면은 몇 번 써보다 보면 다 이해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 선형사상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행렬은 이렇게 숫자를 직사각형으로 배열한 것. 근데 지금 A가 되게 두껍진 않잖아요. 이거 다 숫자거든요. 그냥 스칼라. 그리고 행렬의 크기가 있는데 이 세로를 읽었을 때를 행, 그 다음에 가로를 읽었을 때를 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m행 n열이라고 해서 A의 크기를 m by n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행렬도 똑같이 기본 연산이 있는데 아까 벡터 했던 거 벡터 했던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벡터는 아까 덧셈 했을 때 각 위치에 해당되는 거별로 더해서 원래 위치에 놔뒀는데 행렬도 마찬가지로 각 위치에 있던 거를 그냥 더해서 원래 있던 위치에 놔두면 되고 상수배도 각 원소에 대해서 상수배를 해주면 되고 그다음 전치 행렬은 아까 A는 여기 있던 A거든요. 지금 A 1열에 있는 거라서 A11 그 다음에 A가 1행 2열에 있다 해서 A12 이렇게 있는 건데 행과 열의 위치를 바꾸면 돼요. 이게 행이 1행, 2행, m행 이렇게 있는 건데 이 행을 세로로 써서 이제 열로 바꿔주는 걸 전치행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A11, A12 쭉 가서 A1, n인 게 1행인데 이걸 열 벡터로 써주면 돼요. A11, A12, A1m 이렇게 쭉 이렇게 네. 그렇게 쓰는 걸 전치행열이라고 한다. 그리고 행렬 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곱할 때 일단 크기가 맞아야 돼요. 잠깐만 혹시 내적 헷갈리시는 분들 있나요? 너무 빨리 넘어가서 내적 연산이 헷갈린다. 2번 괜찮다 1번 어, 대부분 내적은 아는 것 같으니까 내적은 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할게요. 그러면은 행렬 연산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크기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행렬의 열의 개수랑 이 K랑 뒤에 행렬의 행의 개수가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 곱의 결과값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결과적으로 곱하기를 하면은 앞에 행 개수만큼 그리고 뒷행이 열 개수만큼의 크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의 성분을 구할 때 i행 j열의 성분을 구할 때 행은 i는 앞행열의 i행을 가져오고 j는 뒷행열의 j열을 가지고 와요. 그 다음에 이 두 i행과 j열을 내적을 해서 여기 써주거든요. 근데 내적을 한다는 거는 두 개의 원소의 개수가 맞아야 돼요. 예를 들어 이 원소의 개수가 뭐 5개고 4개면 내적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곱려산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i행의 원소의 개수랑 j열의 원소의 개수가 똑같으려면은 이 k가 동일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크기가 맞아야 된다. 곱연산을 하려면. 그리고 나오는 출력값은 m by n 행렬인데 m은 앞 행렬의 행의 개수고 n은 뒷 행렬의 열의 개수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쭉 원소를 다 구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산을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 이런 거구나 하고 그냥 직접 계산을 해보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해보신 분들도 되게 많을 텐데, 그냥 그 앞으로 쓸 일이 되게 많을 거예요. ML 하면서. 그냥 이해 안 될 때만 다 써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계산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계산을 몇 개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일단 이거는 좀 이따 다시 올게요. 이거는 행렬 고부를 할 건데, 이게 2 by 3 행렬이잖아요. 2 by 3. 그리고 뒷 행렬은 3행 1렬이에요. 그래서 출력은 2행 1렬일 거예요, 이렇게. 이거 연산을 할 때는 그 결과에 1행 1렬이니까 13은 1행 1열의 내적 결과일 거예요. 그래서 1 곱하기 4, 2 곱하기 2, 1 곱하기 5를 해서 쭉 더해주는 거. 그리고 출력에서 1행 2열은 앞에서 1행을 가지고 오고 뒤에서 잠깐만요. 2행 1열이네요. 그래서 앞에서 2행, 뒤에서 1열을 가지고 와서 두 개를 내적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내적해서 이 칸에 채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0 곱하기 4, 4 곱하기 2, 마이너스 1 곱하기 5 해서 쭉 더해주면 3이 나오네요. 그래서 한 개 더 예시를 적어놨는데, 이거는 그냥 나중에 따로 계실 때 해보면 좋을 거고 답을 적어놨으니까 어, 답이 적혀있네요. 원래 답이 안 적혀 있어야 되는데, 어, A를 1, 2, 3, 4 이렇게 적혀있는 행렬이고, B가 5, 6, 7, 8, 9, 10 이렇게 적혀있는 행렬이라고 했을 때, 곱할 수 있는 것과 곱할 수 없는 업데이트 같은 걸 쓰면 말해줘. 일단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미 답이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1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다 되셨다 하면 채팅창에 1이라고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분 정도 드릴게요. 그리고 곱셈 할 수 있으면 곱셈도 지금 해서 적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거 2개만 하시면 될 거거든요. 1분 정도 드릴게요. 한 2번까지 답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이제 넘어갈게요. 그냥 답은 이거거든요. 혹시 이 5라는 숫자가 저만 보이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넘어갈게요. 혹시 답 다 확인하셨나요? 네, 넘어갈게요. 어차피 PDF 있으니까 틀리셨으면 나중에 그냥 다운받아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이걸 쓸 일이 많아서. 네. 그다음에 그리고 아까 넘어갔는데 그 내적도 행렬 곱이 내적을 하면 된다 했잖아요. 그 앞에 된과 뒤에 열을. 그래서 애초에 내적도 이렇게 행렬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 연산에서 확립하는 거. 탑승할 때는 당연히 앞뒤 바꿔도 되겠죠. 그 다음에 상수배는
상수의 위치를 이렇게 옮겨서 계산해도 되고,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이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 순서를 바꿔도 돼요. 결합 법칙.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먼저 해도 되고, 뒤에 있는 거 먼저 해도 되고. 아마 이거 딱히 제가 숫자를 써서 하진 않을 거거든요. 이거 그냥 되게 쉽게 받아들여 주실 거예요. 덧셈까지도 되게 쉽고, 여기까지도 굉장히 잘 받아들여 주실 것 같거든요. 곱하기와 상수배. 근데 결합 법칙이 약간 전 처음 헷갈렸어요. 그래서 혹시 헷갈리시면은 Q&A 시간에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한번 적어보시면은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아마. 네. 그리고 성립하지 않는 사실들이 이게 순서를 바꾸면은 계산 결과가 같지 않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해봤지만 순서를 바꾸면 계산이 아예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그래서 같지 않고, 그 다음에 A, B 행렬의 두 개의 곱이 영행렬, 그러니까 영행렬은 모든 원소가 영인 행렬을 영행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행렬일 때 그 A나 B가 0이 아닐 수도 있다. 둘 다 영행렬이 아닌데 곱해서 영행렬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 B 행렬, 아까 A 행렬 곱하기 B 행렬이 A 행렬 곱하기 C 행렬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약분해서 B랑 C가 같다고 얘기할 수 없다. 그다음에 이거는 위에서 교환법칙 안 듣듯이 당연히 성립을 안 한다. 그래요. 네. 이 행렬 기본 연산에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기본적으로 그냥 이 곱 연산 열심히 하시면은 아마 수업 따라가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 이건 교재 내용에서 써놨는데, 아까 다변수 벡터 함수 했잖아요. 그래서 그 n차원에서 m차원을 가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런 두 개의 성질을 만족하면은 선형사상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1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교재에서는 1차 함수 되게 확장해서 이렇게 오는데 너무 그럼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이것만 떼왔어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냥 n1이고 m이 1이라고 했을 때 이 선형사상의 대표적인 1차 함수거든요. 그냥 y는 x라고. 예를 들어 이게 그냥 l을 그냥 y는 x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1, 2를 넣으면은 1, 2를 각각 따로 계산해서 더해준 거나 아니면 먼저 더해서 그 f를 씌워준 거나 똑같고, 상수배를 해서 안에서 상수배를 해서 함수에 넣어주는 거나 상수를 빼서 그 먼저 계산해주고 상수배를 곱하는 건 결과값이 똑같으면 이걸 선형사상이라고 해요. 네, 근데 저희 수업할 때 이걸 굳이 꼭 알아야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교재에 있으니까 일단 넣어놨어요. 근데 이 선형사상인 경우에 이 함수를 취하는 거를 그냥 어떤 행렬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행렬이 어떤 형태여야 되냐면은, 이 입력하는 벡터를 n차원이니까 지금 n개의 숫자가 있을 거예요. 그걸 열 벡터로 써요. 그럼 n 바이 1 행렬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의 결과로서 지금 m차원 벡터가 나와야 되니까 이 행렬의 결과로서 n 바이 1 행렬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형태가 이 두 개를 곱해서 n 바이 1 행렬이 나오려면 A의 형태가 m 곱하기 n의 형태가 나와야겠죠. n 바이 n 행렬이어야겠죠. 그래서 어떤 이런 선형사상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Rn에서 Rm으로 가는 선형사상이 있다고 했을 때, 함수가 있는데 이런 규칙을 만족해서 선형사상이라고 하면은 어떤 A가 있어서 그 선형사상을 그 행렬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예요. 혹시 이해되셨나요? 네. 아까 배운 행렬의 곱 이런 데도 쓸모가 있거든요. 그래서 L1, L2가 둘 다 선형사상인데, L2는 N에서 M으로 가고 L1은 L에서 R로 가는 함수인데, 이걸 합성이 일단 되려고 하면은 일단 RM이랑 RL이랑 같아야겠죠. 당연히 함수의 정의역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M이랑 L이 같아야겠죠. 그래서 R에 N을 거쳐서 R의 M 차원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R의 R 차원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이런 합성이 가능하기 위해서 M이 L이어야 돼서 그 NR로 생각할게요. 여기 L 대신 N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L2에 대응되는 행렬의 크기는 M by N이어야겠죠. 아까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A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M by N은 어떤 행렬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응되는 행렬을 B라고 하고, 여기서는 지금 M에서 R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게 M by 1 행렬이고, 요 위치에 들어가는 게 M by 1 행렬일 테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R by 1 행렬이어야 되니까 L1에 대응되는 행렬은 이런 사이즈여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L2X를 쓰면 B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L1은 여기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행렬 A를 곱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위에 그 결합법칙 기억나시나요? 이 결합법칙 행렬 연산에서 이런 게 성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L1 합성 L2도 L2를 이렇게 A, B의 곱으로 한 번에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L 합성 L2도 이렇게 행렬 곱으로 표현됐으니까 당연히 선형사상일 것이다. 라는 게 이 부분에서 하고 싶은 내용이었는데 굳이 저희 ML 할 때 꼭 필요한 내용은 그러니까 ML 저희 교재로 ML을 따라갈 때는 당장 필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가볍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교재에 되게 꼼꼼하게 설명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교재 읽어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냥 Q&A 남겨놓으시면 제가 아마 질답을 해드릴게요. 혹시 궁금한 점 더 있으신가요? 행렬은 벌써 끝나서. 궁금한 게 있다. 1번, 없다. 2번. 네, 없으시네요, 다들. 질문이 있는데 그 채팅으로 해주셔도 되고 그냥 마이크 켜셔도 되거든요. 아, 그리고 그 멘토가 두 분 더 계세요. 그 이현수님이랑 이서준님 두 명 더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있어서 좀 끊기 그러면은 그 두 분한테 DM을 보내시면 아마 대답해 드릴 거예요. 네. 혹시 질문 있다고 하셨던 분 해결되셨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끝나고 공지사항까지 얘기하고 그냥 나가셔도 되는데 제가 좀 한 2, 30분 정도 더 남아있을 거거든요. 그때 질문 있으시면은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어, 아까 다변수 함수 다들 기억하시죠? 근데 다변수 함수에서 미분을 이제 할 건데 일단은 그냥 미분 법수 그냥 대충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다변수 함수가 있다고 하면은 이 fx, y는 다변수 함수죠. 왜냐면은 그 변수가 지금 두 개 있고 근데 그 함수 값으로는 그냥 숫자 한 개를 갖네요. 이렇게 쭉 더해서. 그러니까 다변수 함수인데 다변수 함수에서 한 가지 변수만 그러니까 x, y 중에 한 개만 변수로 생각하고 미분을 하는 거를 편미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은 예를 들어 x에 관해서 편미분을 했다라고 하면 x만 변수로 생각해서 x제곱은 2x로 미분되고 이 y제곱은 지금 변수가 없는 거잖아요. 숫자잖아요. 그래서 미분하면 없어지고 그다음에 3xy는 3y까지만 3y는 숫자겠죠. x만 변수 취급하니까 그래서 3y 곱하기 x라서 미분하면 3y가 나오고 이렇게 5y랑 5y, 5y 플러스 6은 숫자니까 다시 미분하면 0이 나오고 4x도 x에 관해서 미분하면 4가 나오고 그래서 x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y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이렇게 나온다. 를 아실 수 있거든요. 계산법은 이러하고 표기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f를 x에 관해서 편미분했다라는 기호를 이렇게 쓰거든요. 그리고 아마 저희 교재에서는 이것만 아마 거의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뒀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i가 1번이면은 첫 번째 원소에 관해서 f를 미분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 f를 x에 관해서 미분했으니까 이건 d1f로 쓸 수 있고 또는 f를 첫 번째 원소에 관해서 미분했다라고 해서 그냥 f1까지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갖냐 하면은 한 개를 상수 취급하고 한 개를 변수 취급해서 그러니까 한 개만 변수 취급하고 나머지를 상수 취급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x가 변하는 방향을 따라서 움직였을 때 이 함수가 변하는 기울기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냥 기울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x만 변했을 때 아, 이 함수 값이 커지네 작아지네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 값을 넣어주면은 여기서 x를 따라서 움직였을 때 x가 변화했을 때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변수 함수에서 기울기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x랑 y에 1, 1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1, 1이다라고 하면 지금 이 값이 9잖아요. 그럼 1,1에서 x가 뭐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이 함수가 커지는 크기가 9다, 기울기가 9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다 1, 2를 집어넣으면은 그 얼마죠? 12가 나오는데 그럼 1,1에서 y만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 그 값을 변화해 주면은 12의 기울기를 가지고 증가한다라는 뜻이 되고 네, 그래요. 그리고 이 편미분한 거를 모든 원소에 관해서 해준 다음에 이렇게 쭉 벡터로 나열해 주면은 이걸 그레디언트 벡터라고 하거든요. n변수 함수의 경우에는 지금 n개의 변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변수, 두 번째 변수 쭉 해서 n번째 변수까지 해서 나열해서 이거를
쭉 벡터로 표현해 준 거를 그레디언트 벡터라고 해요. 근데 아까 이 각각의 의미하는 게 x1의 방향으로 x라는 점에서 x1의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기울기 x라는 점에서 x2 변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기울기 이렇게 쭉 이걸 나열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그 이게 움직이는 전체 방향이 있을 거예요. 아마 숫자로 이게 다 나오는 숫자잖아요. 이게 다 보면 이게 다 숫자예요. 결국에 얘도 이 편미분도 그 똑같은 다변수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숫자인데 이 숫자가 그 숫자를 각각 집어넣으면 벡터가 나올 텐데 이 벡터가 그 점에서 이동했을 때 가장 함수값이 크게 움직이는 방향이 되거든요. 그냥 이 방향으로 움직이면 가장 크게 움직이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개념적으로 그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지금까지 좀 헷갈리거나. 네, 딱히 없으신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네,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굳이 그러니까 그냥 그레디언트 벡터를 써라라고 하면은 굳이 이거 안 쓰고도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뒤에 그 야코비 행렬 할 때 이렇게 해서 좀 통일을 시켜주려고 이 사람이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이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열로 안 쓰고 행으로 써도 지금 당장 크게 문제가 없는데 뒤에 설명 드릴 때 이게 그 열 벡터로 써야 좀 더 잘 되거든요. 야코비안을 곱했을 때 이게 의미가 잘 맞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야코비 행렬. 그 그냥 아까 말했던 그레디언트 벡터를 확장한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다변수 벡터 함수는 이렇게 x는 지금 벡터예요. 그래서 여러 개 지금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거고 여러 개의 이제 값을 이제 가지는 이렇게 벡터가 출력값일 텐데 각각의 벡터의 원소는 상수일 텐데 이 한 개도 x에 따라 정해지는 거잖아요. 이 점 한 개, 그러니까 뭐 1, 2,3 이렇게 해서 뭐 여기는 f 여기 정의가 있으니까 f가 Rn에서 Rm으로 가는 그 함수라고 하면은 지금 이게 n개의 숫자가 있을 거고 여기 지금 m개의 숫자가 있는 건데 이 각각의 원소 한 개는 이 x의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이 n 차원에. 그래서 f1x는 여기 첫 번째 원소에 대응되는 이 값은 다변수 함수겠죠. 그러니까 이 x라는 n개의 변수에 의해서 정해지는 한 개의 숫자니까 이 한 개는 다변수 함수겠죠. 그래서 다변수 벡터 함수는 다변수 함수를 여러 개 엮어놓은 거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개가 다변수 함수, 이 한 개가 다변수 함수, 이 한 개가 다변수 함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야코비 행렬은 뭐냐면은 이 한 개를 이 한 개도 그럼 그레디언트 벡터가 있잖아요. 그레디언트 벡터를 행벡터로 써주고 이 한 개를 그레디언트 벡터를 행벡터로 써주고 이 한 개의 그레디언트 벡터를 행벡터로 써주고 이걸 나열한 걸 야코비의 행렬이라고 해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아까 표기가 이게 지금 트랜스포즈가 있어서 이렇게 열 벡터로 있는 건데 행으로 써주기 위해서 다시 t를 붙여서 이렇게 행으로 써줬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전체로 생각한다기보다는 그냥 그러니까 다변수 함수를 여러 개 엮어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것도 일종의 다변수 함수를 확장한 거구나. 이것도 다변수 함수 그냥 미분한 거네. 그거를 그냥 쭉 나열해 놓은 거네라고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계산이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당장. 그래서 f가 3차원에서 2차원으로 가는 함수인데 이런 모양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원소가 3개고 지금 출력한 게 원소가 2개니까. 그래서 이거를 야코비 행렬을 구해보면은 이 첫 번째 f1x를 다이버전스를 구하면은 x에 관해서 미분하니까 1이네요. 그래서 여기 원소가 1이 들어가고 y에 관해서 미분하니까 0이네요. y에 관한 값이 없으니까 그래서 0이고 z에 관해서 미분하면 x가 상수 취급되니까 미분하면서 0이 되고 2의 z 미분하면은 2의 z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 행벡터 관계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f2x에 관해서 그 그레디언트 벡터를 구해서 이렇게 써주면은 x에 관해서 미분하면 0, y에 관해서 미분하면 2의 z, 그 다음에 z에 관해서 미분하면 y2의 z 해서 이렇게 야코비안이 구해져요. 그리고 제가 과제에서 야코비안 구하는 거 한 개 넣어놨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혹시 2의 z는 미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 그냥 다항함수로 넣어놨거든요. 그 모든 문제에서 그냥 다항함수,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이전에 배운 함수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굳이 이거 계산 보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혹시 여기까지 좀 질문할 게 있거나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 1번 적어주시고,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2번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1번이 조금 있긴 한데, 아마 오늘 수업 되게 빨리 끝날 것 같거든요. 한 2시도 전에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뜨신 분들 그냥 조금 이따가 남아서 질답 같은 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좀 그냥 원래 속도로 갈게요. 고등학교 때 이거 합성함수 미분법 다 배우셨죠? 이 F 합성 G를 미분하면은 F 프라임 그때 해당되는 GX, 그 다음에 G 프라임 X. 이거 다들 배우셨죠? 그죠? 네. 근데 이거를 다변수 벡터 함수로 그냥 확정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 정리 5라고 써져 있는 게 지금 정리 1, 2, 3 이런 게 없었는데 이게 책에 있는 정리를 끌고 온 거라서 정리 5가 붙어 있는 거고 그 생긴 게 똑같아요. 그냥 위에 있는 모양이랑 앞에 있는 다변수 벡터 함수를 미분하고 거기에 대응되는 점을 넣어주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다변수 벡터 함수를 미분해주고 거기 대응되는 점을 넣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연쇄 법칙이거든요. 근데 되게 이거랑 형태가 똑같아요. 근데 다변수 벡터 함수의 미분에 대응되는 게 야코비안이고 다변수 이것도 다변수 벡터 함수인데 F랑 G가 지금 다변수 벡터 함수잖아요. 이 두 개가. 그래서 대응되는 미분 값이 그냥 야코비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건 그냥 그렇구나 하면 되고 사실 이렇게 하면 별로 와닿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예제를 몇 개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수업하면서 구할 거는 손실함수에 대해서 이런 그레디언트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야코비 행렬을 상태로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 결국에 어떤 마지막에는 이 상황처럼 G처럼 R의 N에서 R로 가서 어떤 숫자한개를 뱉어낼 거예요. 근데 이게 아마 손실함수 역할을 할 거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이 손실함수가 어떤 숫자를 뱉어낼 건데, 이 숫자가 크면은, 지금 모델이 좀 잘못됐구나. 이 숫자가 작으면, 모델이 잘 움직이고 있구나 해서, 결과적으로 모든 걸 합성해서 체인룰을 적용하면은, 그냥 그레디언트 벡터, 이거 한 개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할 건데, 이거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다시. 뒤에 PPT 슬라이드가 있거든요, 그냥. 그래서 그냥 지금은 이걸 그래서 어디다 쓰지? 라고 하면은, 그냥 좀 이따가 얘기를 하겠구나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한 것처럼 계산해 주면은 위에 나와 있던 체인룰로 결정을 해주면 체인룰을 써서 이 체인룰을 써서 계산을 해주면은 첫 번째 F를 야코비안을 구해주면은 1변수인데 지금 n개의 벡터가 n개의 요소를 가진 벡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개씩 해주는 거예요. 이 F1x를 x관에서 미분해주고 행벡터로 쓰고 F2x를 x관에서 미분해서 행벡터로 그냥 쓰고 쭉 해서 n개를 써주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한 개 있는 거죠, 함수값이. 근데 변수가 n개예요. 얘 야코비안은 그냥 똑같이 하면 돼요. 얘를 이 한 개의 원소에 관해서 각각에 대해서 미분해서 행벡터로 쭉 써주면 되겠죠. 근데 없으니까 그냥 1행만 나오고 끝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야코비안을 구해주면은 이거랑 이걸 곱해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 대응되는 점은 fx0고 여기에 대응되는 점은 x0인 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곱해주면은 이 위 결과값이 나와요. 보이시나요, 이거? 아까 내적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내적했을 때 내적을 행렬곱으로 쓸 수 있다. 어떤 것처럼 그냥 내적 연산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곱하고 이거랑 곱하고 이거랑 곱해서 쭉 더해주는 거. 이해되셨나요? 이 결과값이. 네, 그래서 지금 x에 관한 편미분 계수를 구할 수 있다. 예요. 근데 왜 편미분 계수만 이거 행렬이 그레디언트 벡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왜 편미분 계수가 그냥 한 개로 바로 나와버리냐라고 하면은 지금 변수가 한 개밖에 없었으니까 만약 변수가 한 개 더 있었어 여기 두 개가 있었다고 하면은 이 행
1열이 나오겠죠. 그래서 아래 탱에는 그 두 번째 변수, 예를 들어 y가 있었다고 하면은 y에 관한 무언가가 나오겠죠. 네.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건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시킬 거는 대부분, 그러니까 제가 퀴즈에도 낸 거는 그냥 이런 형태로 냈거든요. 체인룰을 쓸 때 결국에 목표가 행렬을 구하는 게 저희는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쓸 경우는 저희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체인룰을 열심히 써서 한 개의 변수에 관한 편미분계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각각 예를 들어 L이라는 게 최초로는 L이라는 값이 A, B의 영향을 받아서 쭉 어떤 과정을 합성을 거쳐서 나온 값인데 이게 결국에 손실함수가 될 거고 값인데 A, B에 따라서 얘를 줄이고 싶어요. 그래서 A, B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나온 연산을 저희가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행렬을 계속 곱하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그림을 보고 제가 설명해 드릴 거를 그냥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좋을 것 같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개 있으면 되게 힘들어져서 행렬을 그리는 게 좋은데 저는 이렇게 2개짜리밖에 안 냈어요, 문제에도. 그리고 실제로 이 계산을 하는 거는 컴퓨터가 다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개념적으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랑 y는 a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b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되잖아요. 지금 x가 a 곱하기 b고 y는 a 플러스 b예요. 그러니까 x랑 y는 a의 영향을 둘 다 봐요. 이렇게 화살표로. 그 다음에 L은 X랑 Y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데 X 플러스 Y 그래서 둘 다 영향을 받을 때 화살표로 나타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L이 A에 관해서 편미분을 할 때는 원래 이렇게 행렬을 구해서 계산해도 되는데 그게 힘드니까 그냥 바로 A가 L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화살표를 검토하면 돼요. 그러니까 A가 L까지 가는 화살표가 A 거쳐서 X 거쳐서 L로 가는 게 한 개 있고 A가 Y 거쳐서 L로 가는 게 한 개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모든 편미분계수를 구해주면 되는데 편미분을 어떻게 하면 되냐? 이 화살표에 대응되는 거는 L을 X에 관해서 편미분해 주는 거 이렇게 한 개 쓰시고 그 다음에 이 화살표 가는 거는 X가 A에 미치는 영향 해서 이렇게 A에 관해서 편미분해서 이거 두 개를 곱해주면 돼요. 아까 합성함수 미분법이거든요 이게 사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 화살표 한 개 가는 길이 A 거쳐서 Y 거쳐서 L이 있잖아요. 그래서 L을 Y에 관해서 편미분하고 그 다음에 Y를 A에 관해서 편분을 해서 두 개를 곱해서 이 모든 결과값을 쭉 다 더해주는 거 하면 편미분 계수가 그냥 이렇게 나와요. B 플러스 1 이렇게. B도 마찬가지로 L에 영향을 주는 그 방식이 X를 거쳐서 L로도 가고 Y를 거쳐서 L로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방향을 고려해서 그냥 편미분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L을 B에 관해서 편미분한 걸 구하고 싶다 하면 이 그냥 길을 따라서 미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L을 여기는 x가 먼저 돼 있네요. L을 x에 관해서 먼저 미분해줘요. 이 화살표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여기는 x를 b에 관해서 편미분해줘서 이걸 다 곱하면 돼요. 그리고 길이 한 개 남아있죠. 그래서 L을 y에 관해서 편미분하고 그 다음에 y를 b에 관해서 편미분해서 두 개를 곱해주면은 이 총 b가 L에 미치는 영향이 다 나와요. 편미분 계수가. 혹시 이 계산법 이해되셨나요? 네. 혹시 여기 뭐 C가 있다. 근데 C가 X, Y 영향을 다 준다 하면 아까랑 똑같이 하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요 계산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떤 게 나오냐면은 아까처럼 똑같이 해보면은 지금 그 1변수 아까 L은 안쪽부터 할게요. F는 지금 2변수 벡터 함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F1 AB를 AB에 관해서 각각 편미분해준 그레디언트 벡터를 일행에 써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AB를 A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B, AB를 B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A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B, A를 적어주고 A 플러스 B를 A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1, B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1이니까 1, 1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Y를 이제 X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1, Y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1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행렬 구분 해주면은 1행 1열에는 B 플러스 1, 1행 2열에는 잠깐만요. 표기가 좀 이상하죠. 1행 1열 맞네요. A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 각각 되는 의미가 뭐냐? A를 L로 편분했을 때 이 값, L을 B로 편미분했을 때 값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계산법으로도 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계산법으로도 구할 수 있고 그냥 이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해도 된다. 근데 이게 훨씬 덜 헷갈리는 것 같다. 왜냐면 이렇게 하면 의미가 지금 잘 안 와닿을 것 같아서. 근데 이미 학교에서 많이 배웠다라고 하면 그냥 편하신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다변수 함수의 극각과 인계점 정리라고 하면 아까 이 그레디언트 벡터가 그런 의미를 가진다 했잖아요. 이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가장 큰 변화율을 가진다 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했는데, 이게 만약 모두 000이라고 하면은, 아니 000, 이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극값이 존재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점 근방에서 함수값이 최대이면 극대값, 최소이면 극소값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일변수 함수에도 했듯이 똑같이 있어요. 다변수 함수에서 그 주변 점들을 비교했을 때, 주변에 있는 점들을 비교했을 때 그 주변에서 가장 큰 값을 갖는다 하면 극대, 가장 작은 값을 갖는다 하면 극소예요. 근데 이 극대나 극소는 마찬가지로 그 일변수 함수에서는 그 값수 프라임이 0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선 다이버전스가 0이에요. 아까 그레디언트 벡터. 혹시 다이버전스라고 계속 썼는데 다이버전스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도 있나요? 다이버전스를 모른다 하면 2번을 쳐주실래요? 오, 그 혹시 눈치채셨을 2번이 맞네요. 그 다이버전스가 뭐냐면은 그냥 그레디언트 벡터를 다른 말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네, 이 그레디언트 벡터를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다이버전스라고 하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기호를 나블라라고 하거든요. 대리나. 그래서 이게 그레디언트 벡터를 구하는 미분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수 함수에서는 f 프라임 x 이렇게 그냥 쓰잖아요. 위에 돛 한 개를 찍어서 여기다가. 근데 이 그레디언트 벡터를 구하는 연산을 취할 때는 이 대를 써서 간다. 그리고 그레디언트 벡터랑 다이버전스는 똑같은 말이다. 네, 해결되셨네요. 많이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 끝나고 Q&A 시간 있으니까 그때 혹시 헷갈렸던 거 있으면 다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이면은 이 일변수 함수에서 대응되는 미분 계수처럼 대응되는 이 그레디언트 벡터가 0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 아까 말했던 우리가 지금 결국에 ML을 배우려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ML에서 무슨 짓을 하냐면은 어떤 데이터를 주어지면은 모델을 만들어요. 이런 값을 곱하고 이런 값을 곱하고 뭐 어떤 함수를 취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출력해서 이걸 예측 값으로 도출해내거든요. 예를 들어 뭐 키 170, 몸무게 뭐 70, 뭐 허리 둘레가 뭐 50 이렇게, 아무튼 말이 되는 숫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50이라고 쳤을 때 이 숫자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하고 막 뭐 함수를 취하고 막 이렇게 해서 어떤 숫자란 게 딱 뱉어낼 거예요. 또는 어떤 확률을 계산해내거나. 그럼 그걸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손실함수라는 걸 계산할 거예요. 이게 모델의 질을 평가하는 함수인데 모델의 결과가 되게 올바르면 낮은 값을 갖고 잘못되면 큰 값을 가져요. 이게 저희 교재에 있는 그런 예시를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모델 함수를 결정하는데 들어가는 어떤 값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모델 파라미터라고 해요. 혹시 지금까지는 이해되셨나요? 모델이 뭔지, 손실함수가 뭔지. 네. 그럼 어, 이 모델이 그러면은 똑같이 어떤 파라미터를 갖잖아요. 그 변수 x1, 이렇게 x1, x2 이 모델도 파라미터를 가질 거고 이 손실함수도 이렇게 x1, 뭐 y, x2, 뭐 y, y2 이렇게 쭉 어떤 그 파라미터를 가질 거예요. 그걸 모델 파라미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조정을 해서 이렇게 손실함수가 최대가 되도록 할 거예요. 이게 저희 목표거든요. 경사근법이나 이런 걸 목표가 결국에 미분을 해서 계속 데이터를 넣어서 손실함수가 최대가 되는 점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은 최대값 찾을 때 미분한 다음에 그럼 프라임 0은 점을 찾고 그다음에 그 모든 점에 대해서 값을 집어넣어서 여기가 제일 작네 하면 끝났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저도 처음 공부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알파고 얘기가 나왔을 때도 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 바둑판에 361개인데 361 팩토리얼 그냥 다 도보면은 필승법 나오는 거 아니냐. 이 짓을 왜 하는 거냐. 나는 그게 대단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아니 이게 임결장 정리가 있는데 그럼 미분계에서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프라임 영인들을 찾고 그냥 다 값을 집어넣어서 어디가 제일 현실함수가 적은지 찾으면 그냥 모델 파라미터가 그냥 다 튀어나오는 거 아니냐. 경사각법이라는 걸 도대체 왜 하냐라고 주장했어요. 근데 그걸 하는 이유가 컴퓨터가 도함수를 구하고 프라임 영인점을 모두 찾는 게 계산량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짓을 하냐면은 이 그레디언트 벡터가
0인 점을 다 찾기가 너무 힘드니까 지금 어떤 임의의 처음 시작점에 대해서 파라미터를 임의로 설정해 준 다음에 거기서 그 연쇄 법칙을 써서 이 파라미터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이 손실함수가 작게 되는 거지를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 점을 조금씩 움직여요. 이렇게 조금씩. 예를 들어 이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화면이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지금 함수값이 커지는 그레디언트 벡터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랑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이 모델 파라미터 값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걸 하는 이 연쇄 법칙을 쓰는 이유는 이걸 쭉 계산을 해서 이 전체 그러니까 편도함수를 다 구할 수는 없으니까 이 점에서라도 지금 구해서 이 점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그나마 손실함수가 줄겠네.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움직이는 과정을 취하려고 한다라는 것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최적화는 뭐냐? 아까 방금 얘기한 거예요. 그 전체 도함수를 구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점에 대응되는 그레디언트 벡터를 구해서 그럼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이 손실함수를 제일 크게 하는 방향이니까 그럼 그 반대로 가면 가장 빨리 작아지는 방향일 거예요. 이 그림 참고하시면 예를 들어 이 점이라고 하면은 이 점은 아마 지금 이 화면이 나오는 방향으로 커지는 방향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당연히 손실함수 값이 제일 작아지겠죠. 그래서 최적화라는 게 뭐냐면은 이 컴퓨터가 어떤 모델 파라미터, 그러니까 그 x가 지금 벡터잖아요. x1, x2 이렇게 파라미터가 있을 텐데, x1, x2 쭉 해서 xn 파라미터에 대해서 이쪽 방향으로 가면은 모델 파라미터 값이 손실함수 값이 커지니까 이 반대 방향으로 가야겠다라는 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 파라미터를 그렇게 연쇄 법칙을 써서 그 미분계수를 구한 다음에 모델 파라미터를 갱신하겠다가 최적화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근데 지금 열심히 여기서 계산을 안 했거든요. 물론 퀴즈에는 2문제가 나왔는데 그것도 되게 쉽게 냈어요.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리고 열심히 안 한 게 행렬 부분은 저희가 수업할 때 되게 뭔가 이해를 하려면 이해가 안 됐을 때 그냥 손으로 써보면 되게 이해가 잘 되거든요. 이런 거 몇 번 해보면 가중치를 곱하는 것도 행렬 계산인데 그게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럼 그냥 손으로 해보시면은 되게 잘 이해돼서 행렬은 되게 중요한데 어차피 이건 개념적으로만 알고 계시면은 컴퓨터에서 아마 백워드 아마 메소드를 쓰면은 이걸 그냥 다 계산을 해줘요. 각각 벡터에 대응 각각 파라미터에 대응되는 어떤 편미분 계수를 다 구해줘서 이거 계산할 일은 아마 저희가 수업하면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개념적으로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는구나, 편미분 계수를 이래서 구하는구나 정도만 알면 좋을 것 같아요.